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 지휘부이자 김건희 씨 봐주기 수사 의혹의 당사자들입니다. 종합특검은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곧 착수합니다. 2024년 5월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자 곧바로 법무부는 총장을 패싱한 채 수사 지휘 라인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은 김건희 씨 수사를 지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 2달 후 2024년 7월 중앙지검은 김건희 씨를 제3의 장소로 몰래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호처가 검사를 통제했다는 의혹과 함께 황제 조사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10월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무혐의 결론 났습니다.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당시 검찰 지휘부가 김건희 씨 수사를 봐주려 했다는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 검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도 이창수 전 지검장은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수사기관 등의 문제로 조사가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과정에 대해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이창수 전 지검장 등 지휘 라인에 대한 소환 등 강제 수사에 곧 착수할 방침입니다. 종합특검은 검찰 수뇌부였던 이들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팀에 검사를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민변 출신의 김지미 특검보가 수사를 지휘합니다. 수사 실무는 경찰 출신들이 맡습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의혹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밝혀내야 할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24년 중앙지검이 김건희 씨를 대통령 경호처 건물에서 출장 조사한 경위와 도이치 사건 무혐의 처분의 배경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검찰이 검찰을 수사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사를 배제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지미 특검보 아래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로만 팀을 구성한 겁니다. 수사의 성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직무를 담당했는지 관계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면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소환해서. 앞서 내란 특검은 2024년 5월 당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낸 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냐,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 안 되냐와 같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텔레그램 8일 뒤 총장을 패싱한 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이전 지검장 부임 이후 중앙지검의 김건희 씨 사건 수사 방향이 달라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오늘도 행안부와 국방부, 대통령 경호처 등 정부기관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출국 금지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박상용이 이런 자들 때문에 우리가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관련한 이야기 함께 나눌 분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먼저 종편수계 강성필 부대변인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편수계 강성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종편의 주요 안건은 어떤 안건입니까? 네, 저번 주에요. 이번 주도 국민의힘에서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어떤 윤 어게인 절연에 대해서 진짜냐 거짓이냐. 절연을 안 했어. 네,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오세훈 너 어떡할래? 출마하냐 안 하냐. 자중 질환에 빠진 국민의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느라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할 틈이 없습니다. 요새는 뭐 출연료 안 받고도 가겠네. 받을 건 받아야지. 요새는 아주 이슈가 편안하겠군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박상용이 전문 기자입니다. 김종은 오마이뉴스 기자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대단한 기자님입니다. 네. 오마이뉴스가 김성태 회장의 접견 녹취록을 확보해가지고 그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 가운데 그 접견 대화 내용 짧게만 잠깐 좀 볼까요? 예, 네. 요거 그냥 보기만 할게요. 아. 요 이제 보도 나갔잖아. 네, 나갔죠. 요 보도가 나가자 박상용이는 또 못 참잖아요. 네. 박상용이가 아주 억울하다고 반박을 했어요. 뭐라고 반박했냐? 자, 수사팀 검사 누구도 이재명에게 돈을 줬느냐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계속 띄워주세요. 네. 자, 이게 얼핏 보면 이게 말처럼 보여요. 말처럼. 네, 얼핏 보면. 네. 하지만 이게 말이 아닙니다. 말 자체가 네, 아니다. 왜냐? 당시 수원지검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위해서 이재명 대신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낸 사건으로 설계를 했지. 네. 근데 이 설계된 사건에 이재명에게 돈이 갈 일이 없지. 그렇죠. 맞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정신 나가지 않고서 검사가 이재명에게 돈을 줬냐는 걸 질문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이건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저 질문 자체가 좀 왜곡됐던 게 저게 이제 두 번의 입장문을 보냅니다. 네. 저게 이제 첫 번째 보도 나가고 1120자로 입장문을 보내고 이제 두 번째 보도에 대해서 또 이제 20장짜리 입장문을 또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저건 이제 첫 번째거든요. 네. 근데 저걸 보자마자 저도 실소를 터뜨렸던 게 아니 박상용 검사도 알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 다 알아요.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과 김성태 사이에는 돈 관계가 없었다는 거. 네. 뭘 압니다. 그렇습니다. 아니까 그 이후에 이게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공소 사실에 맞춰가지고 진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성태가 23년 1월 달에 구속되고 24년 1월까지 그 사이에 9월에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되고 기각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질문합니다. 그렇죠. 저걸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걸 보자마자 입장을 보자마자 참 진짜 이렇게 말장난을 교묘하게 참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말장난이거든. 다 알거든요. 정말 너무 열받는데 이거를 또 뭔가 말처럼 언론에서 받아 써줘. 많이 나왔죠. 많이 엄청 나왔잖아. 나왔어요. 이런 말장난에는 아주 명수들이죠. 대표적으로 보시는 게 저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 출신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박성재네 네, 맞아요. 것들 있잖아요. 결정적인 거 물어보면 항상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네.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수법이죠, 이거. 그래서 핵심을 비껴가서 딴 얘기하는 거. 딴 얘기하는 네, 거야. 네. 그 왜냐? 언론이 받아줄 걸 아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또 뭐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이 질문 제가 실제로 조서를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오염되지 않은 구치소에서의 접견 기록 말고 당시에 김성태 전 회장과 뭐 그 측근 그룹들이 23년 1월부터 그해 9월까지 그러니까 진술이 완성되는 시기에 검찰 조서를 확보해가지고 또 분석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네. 박상용 검사 주장 맞아요. 그 질문 없어. 돈 줬냐? 이런 질문 안 해요. 당연하지. 그렇죠. 왜? 그런 사실이 없는 걸 모두 다 아니까 그럼 무슨 질문을 하냐? 그 이외의 질문만 계속합니다. 그렇지. 야, 너 이재명이랑 그래서 통화했어? 통화했냐? 이재명이랑 연결됐어? 어. 이재명이 뭔가 보고하는 거 들었어? 어. 그리고 여기 김성태가 뭐라고 얘기하냐? 3월 10일에 빡쳐가지고 막 욕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접견 기록에서. 네. 근데 그걸 제외하고 그 어간에 막 이재명과 내가 통화했다? 이런 진술을 수원지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는 오염되지 않은 진술로 야 검사들이 나 이렇게 열받게 한다. 내가 무슨 은행 금고야? 막 이런 식으로 터뜨리다가 네. 수원지검 가서는 조사 과정 속에서는 야 나 이재명이랑 이화영 통해서 통화했어. 그거 막 고맙다고 얘기했어. 그렇지. 막 이런 얘기들이 진술이 완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이러니는 너무 많이 봐주는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는 조작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냐 말이야. 또 박상용이가 또 이제 굉장히 길게 또 반박을 했는데 네. 이 보면 이것도 진짜 어처구니 없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 반박문이
많은 거를 또 암시한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반박문부터 잠깐 일부분만 잠깐 볼게요. 자, 대북 송금 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에서는 모든 수사와 공판 검사들이 작은 내용 하나까지 모든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받아서 처리하는 검찰 업무 처리 절차상, 그리고 이를 법원에서 철저히 검증받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상, 수사검사, 특히 저처럼 평검사가 사건 관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맞추도록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는 것, 또 그러한 시도가 성공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는 것은 모두 불가능합니다. 경력이 조금만 된다면 이를 모르는 검사는 없을 겁니다. 자, 이거 얼핏 보면은 자기 방어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이야기. 얼핏 보면 그런데 쓱 또 우리가 이걸 곰곰이 곱씹어 보면 네. 나 혼자 죄 지은 거 아닌데 검찰 전체가 범죄 집단인데 라고 들립니다. 이게 박상현 검사가 20쪽짜리 이거 입장문을 딱 그다음 밤에 4일 이게 입장문을 20쪽짜리를 밤 9시 반에 보냈거든요. 이것도 9시 반에 20쪽짜리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문정 검사장에 대해서 고소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거 다 빼고 핵심은 요겁니다. 야, 나 혼자 안 죽어. 뭐냐? 이 사건은 나 일개 수사검사 평검사에 불과했는데 내 위에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이 사건이 빌드업 됐는데 이거 어떻게 메이드 됐는데를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얼마나 교묘하게 이걸 계산이 들어간 굉장히 조급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교묘한 계산이 숨어 있는 게 이거 그 당시에 같이 수사했던 그 지휘라인들 다 물고 들어가고 있어요. 당시에 수원지검장이었던 사람이 신봉수 검사장입니다. 이거 그 사람 신봉수 검사는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친윤의 핵심 완전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어디 있어요 지금? 나갔을 거예요. 이제. 지금은 뭐 다 이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 고위직들은 이미 나갔는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중앙에서 그 당시에 22년부터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중앙에서부터 대장동 위례 해가지고 이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꼬린시키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 안 되고 나서 23년에 김성태 넘어오고 나서 대북 송금으로. 수원으로 넘어오고 나서 수원에서 뭘 했냐? 바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대북 송금 사건을 메이드한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박상용 1개 부부장 검사가 이걸 했겠냐라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그렇습니다. 추론이 그럴 이유도 없고. 그때 딱 맞춰서 신봉수를 그렇죠. 수원으로 보냈거든요. 바로. 그 어간에 들어간 거예요. 신봉수. 그러면 신봉수가 있고 그 밑에 이게 부부장 검사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 위에 막 차장, 부장 다 있어요. 부장, 차장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거봐 나 안 죽어 이대로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고 조직적으로 우리 싸웠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말하면 이거는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매번 검사장한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서 했고 검사장은 매일매일 대검에 보고했다 이 말이에요. 진실이야. 원래 그렇게 해요. 그거 진실이에요? 네, 이거 진실이에요. 이런 사건을 평검사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맞아. 검사장이 하나씩 다 시켜. 예, 그리고 매일매일 보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는 게 요 비슷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한다 수법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일 때 요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합니다. 계속 뭐라고 하냐면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경기도에 부지사까지 하신 분을 검찰이 지금 그런 분을 갖다가 조작했다 그걸 믿으십니까? 가능합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좁니까? 뭐 약간 내 생각난다. 맞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변호인들인데 그렇게 합니까? 이것도 제대로 수법이라고. 제대의 수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남는 게 그거지. 법원에서도 유죄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지. 마지막에. 그러니까 딱 지들 하던 그 수법대로 하는 거라서 맞아. 별로 뭐 귀담아 들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은 기자가 쓴 기사를 또 보면 이 박상용이가 쌍방울 그 관계자들한테 계속해서 수사 기간에도 서울 다녀왔다 이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래 나 대금 갔다 왔다 윗선하고 정리하고 있고 나 혼자 버린 일 아니야 내 뒤에 다 있는 거 알지?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정권 차원에서의 대응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박상현 검사가 보여줬고 이를 그냥 그 쌍방울 관계자들 뭐 김성태 회장을 비롯해서 뭐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통화하고 왔다? 어디 가서 뭔가 듣고 왔다. 아니 이거 지 혼자 버린 일이면 어떻게 저렇게 건방지게 계속 나오겠어요. 눈 그럼요. 부릅뜨고. 그리고 얘가 믿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미쳤다고. 무슨 집안의 원수라고. 그럼. 이렇게까지 잡을 이유는 없죠 얘가. 그럼요. 당연한 근데 거. 찾아보니까 신봉수 지검장이 신봉수. 대검 반부패 부장에서 그 수원지검장으로 간 게 23년 9월이네. 23년
23년 9월이면 안 맞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선 걸로 나옵니다. 그래요? 네, 5월께로 알고 있거든요. 5월. 아, 요거는 정확하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또 우리 다 잡아 들어가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또 그 확인 안 된 거 얘기예요, 아니요, 그거. 맞습니다. 5월. 2023년 9월이면 요거는 이제 구속영장 칠 때거든요. 네, 그렇죠. 칠 때. 네, 요거는 이제 구속영장 칠 때입니다. 네. 찾아볼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이가 또 나 혼자 죽진 않겠다. 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언급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야, 예. 대법원까지 끌고 들어가는구나. 이화영 부지사가 확정. 이화영 부지사 예,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23년 6월 7일에 24년 6월 7일에 신진우 부장이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을 선고를 하면서 가장 유력하게 얘기했던 유죄 증거의 가장 중요한 그 단서가 뭐였냐? 김성태가 대한민국의 중견기업의 CEO이기 때문에 이 CEO가 함부로 북한에 100억을 주는데 이 경험치에 의거하면 뭐 주가 조작을 위해서 줄 리가 없다. 맞아요. 그러니 김성태와 방용철과 안부수 등 그 주변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해서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의 선고가 나온 겁니다. 근데 바꿔 얘기하면 이런 진술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원지검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보냈다는 게 완성이 됐어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은 구치소에서 오염되지 않은 진술로 접견인들 만나가지고 야 나를 이렇게 괴롭혀를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 속에서 진술이 상충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과 그다음에 수원지검에서 한 진술이 상충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겠냐는 거예요. 박상용 검사가 자꾸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 당시에 구치소에서의 상황들은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렇지. 뭐가 더 오염되지 않았어? 그렇지. 우리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박상용이 그 마지막 반박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잠시 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만 보면 알잖아. 이거는 요즘 뭐 자주 쓰는 표현이죠. 휴먼 에러가 아니라는 거야. 시스템 에러.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꾸자는 게 검찰 개혁입니다. 요게 딱 보여주네. 박상용이가 검찰 개혁을 견인하는 사람이야. 박상용이. 오히려 제일. 아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종은 오마이뉴스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눌까 하는데 오늘 씨 꼭 하셔야 되는 말씀. 아 여기까지입니까? 많이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개혁 이슈를 또 우리가 또 달려가야 되니까. 아니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내일이 또 있잖아요. 오늘 쓴 보도 지금 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도관들 관련돼 가지고 당시에 교도관. 그 상황들이 교도관들이 진술했던 내용들도 지금 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교도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술파티 논란 됐을 때 교도관들 막 조사해 가지고 뭐 없었다 막 이런 식으로 수원지검에서 알렸는데 아 그거 교도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실제로는 음식 다 들어갔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 폭로했습니다. 네. 그것까지도 지금 현재 보도로서 알린 상황이고 정말로 끝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뭘 지금 단독 보도했냐? 김성태를 수발하기 위해서 쌍방울 직원들이 그때 프리패스 들고 다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프리패스 참고인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참고인 신분증을 박상웅과 박상민이라는 김성태의 최측근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교도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김성태가 184번 출정하는 동안 계속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참고인 프리패스를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참고인 신분증을. 자, 요거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지금 막 지금 나온 보도예요? 겁니다. 네, 방금 나왔습니다. 본인이 쓴 네. 기사인가 보군요. 네. 교도관 두 분인데요. 먼저 박모 교도관께서는 박상웅이나 박상민이 1313호실에 오려면 검찰청에서 지급하는 참고인 출입증이 있어야 스크린도어가 열리는데 그 출입증을 항상 폐용하고 와서 저희 직원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 1313호실에서 김성태 조사가 있으면 박상웅이나 박상민을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하고 참고인 출입증을 주어서 출입증을 폐용할 수 있었던 거다. 황모 교도관께서는 박상웅은 정말 수행비서처럼 메모도 열심히 하고 했다. 늘 김성태가 검사 조사 시 지시를 했고 그랬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신분증이 참고인이잖아요. 네. 교도관들이 어떤 진술을 하냐?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걸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네, 이 그 사람들이. 중요하네. 184번을 김성태가 출정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두 사람이 가서 수발하듯이 막 김성태가 막 지시 내려요. 야, 뭐 해 임마, 욕해, 물 떠다주고 뚜껑 따주고 막 그래요. 음식을 샀다는 그 이 사람들이 미치겠다. 추정까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 참고인 신분증이잖아요. 네. 조사를 안 해. 안 해. 아 이래서 계속 박상용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 다 참고인이었다 이 얘기를 계속 근데 하는 교도관들이 이유가 있네. 조사를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항상 대의로 했던 이게 한 명의 얘기가 아니라 일관되게 교도관들이 박상민, 박상웅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 뭐 하고 있었어? 물 따르고 지시받고 수발 들어. 들고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 단독 보도의 핵심입니다. 조사를 받았다면 그들의 조사 기록이 있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과연 그리고 있을까? 또 교도관들은 이 김성태라는 사람들이 이제 출정을 나와 가지고 있으면 그 검사실에 같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현장에서 목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얼마나 수발을 극진하게 했냐. 김성태가 출정받고 나가면 그 앞에 수원지검 앞에 삼거리거든요. 네. 그 앞에 나가가지고 김성태 회장님을 위해서 인사해드리고 버스 갈 버스 때요? 갈 때 인사해드리고 그런 모습들까지도 다 그래서 이제 그만 좀 하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막 커피 사들고 오고 마카롱 사오고 쿠쿠다스 사오고 각종 다가 사오고 이걸 교도관들이 다 얘기해놨어요. 그럼 그거를 박상용이는 지금 다 봤을 거 아니야. 모를까요? 박상용 씨. 안 부끄럽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혼내야 돼. 나왔다. 박상용 씨. 어허. 노려보지 말고. 여기까지. 나의 카리스마는 여기까지다. 엄중했어. 엄중히 꾸짖어야 돼. 왜냐 공무원이잖아. 그럼요. 내 세금으로 엄중히 꾸짖는다. 가시기 전에 신봉수는 정리해야 되겠네요. 9월달에 갔고 수원지검에 이 작은 걸로 그 또 전에, 발목 잡아. 그러니까 네. 그 전에 반부패 부장이었기 때문에 내내 이 사건 보고받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고 지휘관계에 있었고 수원지검으로 간 거는 9월에 간 거고. 검찰에서 이제 이거 폭로하면서 변호인 사임하네 만에 막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9월달에 바로 검사장으로 갔고. 네. 이 약간의 에러 갖고 또 장난치는. 박상용이 우리 바로 이거는 미안해. 바로 잡았다 우리. 제 실수입니다. 4개월. 네. 박상용 주장을 인정해 주십시다. 그러니까 참고인을 데려다가 물 따르고 청소시키고 시켰다는 거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더 나쁜 거야. 싶었던 게 이게 가능해요? 뭐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데려다가 옆에다 수발시키는 게 말이 참고인 말이 거짓말이고 수발하라고 불러다가 거기서 편의 제공하는 거는 원래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지네한테 협조하는 사람한테는 맛있는 거 사 먹이면서 여기서 편하게 시원하게 쉬다 가세요. 이거는 옛날부터 하던 짓이에요. 본인들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렇게 니네가 여기한테 협조하면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를 소문나게 하는 거야. 구치소에 매일매일 나가서 안 오거든 여름에. 너무 좋지. 옆방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어디 갔다 왔냐고. 쐬고 왔다고 나 얘기해요, 연어 좀 실제로. 먹고 왔어. 그러면 이제 얼마나 부럽겠어. 그럼 옆 사람한테 나도 좀 어떻게 가려고 그러고 그래 너는 가가지고 그러면 저 네가 그때 얘기 다 들었다고 해.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옛날에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문정 검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미준이가 그렇게 했다. 거기에 플러스가 하나 더 들어가잖아. 싸게 끊어주잖아. 그렇지. 예, 기소를. 이거는 아이고. 영화에서 나올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화보다는 솔직히 더 영화 같아. 자, 그 후속 보도도 저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